부츠와 가장 어울리는 데님 팬츠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미국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뒤에 행동합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섞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옷은 투박하다. 하지만 디테일하지 않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이 디테일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헤비듀티의 근간이 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 옷, 나아가 미국인들의 디테일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커다란 땅덩어리와 러프한 이미지에 가려졌지만 사실은 세밀하고 섬세합니다. 빠른 생산성, 단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움직였기에 그 결과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의 브랜드들은 생활환경과 너무나 밀접합니다. Basic instruction. They send them on cross-country trips like this. 일본은 마인드 자체가 웰메이드를 추구한다. 그들이 바라본 미국을 자신들의 전통과 섞어내어 지금의 웰메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시간과 환경이 함께 따라야 했습니다. 오리지널 피스를 구할 수 있는 환경, 직기 공장, 방적 공장, 염색 공장, 가공 공장, 그리고 두꺼운 직물을 꼬맬 수 있는 재봉틀 회사까지, 심지어 봉제사와 퍼스너, 부자재와 회사, 결과물을 판매할 샵까지 브랜드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함께 커져야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60년대부터 이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90년대에는 리바이스 빈티지 붐이 일어나면서 501XX, 505, 506, 507, 701 같은 오리지널이 주목받았습니다. 일본 데님 헌터들은 미국 리바이스 빈티지를 싹쓸이했고 빔즈,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같은 편집샵이 등장했습니다. 하바이 같은 매거진은 소비자들에게 캘리포니아 문화를 소개했죠.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함께 즐겨주는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양쪽 다 아닙니다. 북동부의 극한 추위나 사막 같은 생활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이 모두 함께 연구하며 결과물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봉제는 사양산업이고 원단 공장은 몇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원단을 만든다 해도 두꺼운 직물을 다룰 수 있는 재봉틀은 한정적입니다. 결국 원하는 퀄리티의 작업을 하게 되면 원가는 치솟습니다. 소비자들은 말합니다. 대기업처럼 몇 청장씩 만들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나요?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대기업은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몇백 장, 몇천 장을 만들어도 한국 공인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퀄리티를 낮추면 모르지만 20-30년 봉제해온 장인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을 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생산을 고집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있습니다. 웰메이드는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길게 두고 점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 내 생산을 고집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A부터 Z까지 한국 생산으로 원하는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목적을 제품 기획 단계에 대입했습니다. 부츠와 가장 어울리는 데님 팬츠를 만들자. 이것이 기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츠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엔지니어, 워크, 척카, 하이킹, 목토 부츠까지 그 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레귤러 스트레이트, 레그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로트 109는 밑단 라지 사이즈 기준 20cm, 로트 100은 라지 사이즈 기준 22cm입니다. 109는 오리지널 501을 원형으로, 100을 리에 스트레이트 레그 라이더스 데님 팬츠를 원형으로 합니다. 데님은 오카야마산 셀비지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오카야마산 데님은 어떻게 지금의 명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60년대 오카야마는 교복 생산지였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현대 데님의 중심지가 되었을까요? 마로 클루싱은 도쿄 에드윈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콘멜스의 데님을 들여와 빅존을 탄생시켰습니다. 빅존은 60년대 반문화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생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같은 시대의 흐름이 청바지를 상징으로 만들었죠. 그 후 가네와 클로싱이 존부를 런칭했고 오카야마 코지마는 일본 청바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라보, 카이하라가 등장합니다. 카이하라는 인디고 염색 기술을 연구하며 전통 방식이 아닌 실의 겉면만 염색하는 로프 다잉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처음으로 모든 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한 청바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와 주키는 두꺼운 직물을 다룰 수 있도록 재봉틀을 개조했습니다. 이 환경들이 합쳐져 오늘날 최고의 오카야마 데님이 탄생했습니다. 로트 100과 로트 109 역시
50년 이상의 구식 셔틀 직기에서 장인들의 손으로 직조된 원단입니다. 완성 후 워싱과 고온 건조 과정을 거쳐 수축과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데님의 가장 큰 특징은 경사의 굵기 차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물자 부족으로 면사로 데님을 만들면서 시작된 특징입니다. 경사는 5수, 6수, 7수로 설계되어 슬러비함이 강하고 경련 변화 시에 실 굵기에 따라서 색 변화가 달라집니다. 자신만의 페이딩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109는 인디고 100% 로프다잉, 선명한 블루 컬러가 특징입니다. 100은 블랙 유화 염료로 로프다잉하여 인디고와 같은 경련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봉제사는 일본산 면 커버 폴리코어사를 사용했습니다. 강도는 높으면서도 데님처럼 경련 변화가 일어납니다. 버튼은 일본 왈데스사의 제품입니다. 빈티지 복각 부자재를 만드는 장인 집단으로 타사와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한국의 원부자재와 비교하면 관부가세, 배송비까지 많게는 수십 배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수십 년 경력의 데님 봉제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공장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생산해내기란 아뜰리에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요구한 퀄리티를 맞춰주시는 공장은 우리와의 작업을 위해 오래된 미국산 재봉틀을 수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부분부터 미디까지 한 번에 많은 봉제 방법을 택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엉덩이 라인이 몇 번의 착용으로도 금세 예쁘게 안착되고 패턴을 사거리를 잘라내지 않고 온전히 살리는 봉제 방법으로 걷고 서 있는 자세에서 최적의 핏을 자랑합니다. 상단 싱글, 하단 체인 스티치로 봉제하였으며 히든 리벳, 버튼 플라이, 뒷중심 벨트 루프, 센터 오프셋, 실 교차 사용, 프론트 백포켓 싱글 쌍침, 유니온 스페셜 봉제, 버튼 플라이 프론트, 두께감 있는 면 트윌 속주머니, 워너시드의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입혀 아메카지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예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숭배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들을 입혀 색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로트 109, 로트 100은 부츠와 가장 어울리는 데님 팬츠입니다. 감사합니다.